안녕하세요. 네, 명산대천 세 번째 이야기로 대조산과 고려 왕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조산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천안에는 태조산과 광덕산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천안 삼거리와 호두과자, 흥타령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 천안에는 독립기념관과 국학원이 있어서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예로부터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태조산은 천안의 진산이라고 하고, 태조 왕건이 산에 올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저 위에 성거산으로부터 태조봉, 흑성산, 취암산 그 산줄기의 모습이 마치 한자의 임금 왕자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여 왕자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고백제를 멸하기 위하여 8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태조산 능선에 주둔하고 각종 군사훈련과 군량 창고를 쌓아놨던 지역을 유량고리라고 합니다. 동쪽에는 왕의 지휘소를 설치하여 이용했다 해서 유왕고리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자락마다 태조가 말을 메었다고 하는 마점산과 마점사지가 있고, 또한 천안에는 이러한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용과 관련된 그러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조 왕건은 918년 궁예를 추출하고 드디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 명칭에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관문인 후백제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천안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주둔하게 됩니다. 고려태조 13년 왕자봉에 올라 천하 통일의 소원을 염원하던 중 천안 시내의 지세를 살피면서 그 지세가 마치 5마리 용이 정웅을 경주는 오령 쟁주형의 지세를 가지고 있다 하여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진다고 하는 술사 예방의 말에 따라서 천안이라 이름을 짓고 도덕부를 설치합니다. 이렇듯 삼한 일통의 비원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천안이기도 하죠. 예방은 풍수지리에 밝아 전국 각지 산천을 두루 살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천안의 지세는 구룡성 산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동에서 서남으로 이어진 금묵정백과 성거산을 주산으로 하여 태조산에 이루어지는 왕자산을 진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는 내외로 자청용 우백호가 두루 갖춰진 그런 형국이고, 오령쟁주의 지세는 각각 동서남북과 중앙에 오령 오방색을 형성하여 시가지를 구분하였고, 이를 지금의 천안의 지세와 적용해서 남산은 저 아래쪽에 여의주를 뜻하고, 동청룡은 장대산, 서백룡은 일봉산, 남쪽의 정룡은 수도산이고, 북흥룡은 천안초등학교 언덕을 각각 일컬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흥룡은 오령 중 그 힘이 가장 강하고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황룡은 지금은 동남구청이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옛부터 동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황룡의 눈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그 기가 너무 세서 민가의 터로는 걸맞지 않아 옛부터 관청의 터로 사용되고, 지금은 동남구청이 새 단장하고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룡쟁주지세에서 여유지에 해당하는 남산은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용주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놓기도 합니다. 천안에서 가장 명지로 꼽히는 곳이 저쪽 서쪽에 있는 바로 봉서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봉기서형의 명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봉황이 날아드는 그러한 산이다라고 해서 봉서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옛부터 그 산의 동쪽에는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와 돌칼, 흙으로 만든 그러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봉황새는 상상의 새로 봉은 수컷을 상징하고 황은 암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대묘의 벽화에 이러한 봉황이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요순 시대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황의 상징 문양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죽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고, 서강이 아니면 목욕하지 않는 그러한 붉은 깃털로 쌓여 있는 신비스러운 상상의 동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곳 천안과 태조산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발자취와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가능한 피를 흘리지 않고 후삼국을 통일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호족들과 평화적으로 연대하기 위하여 혼인 정책을 썼었고, 이를 통해서 혈연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라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사람이 아들 마이태자였습니다. 경순왕은 반대하는 마이태자에게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나의 백성을 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왕건에게 항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순왕의 항복을 받은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고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초의 평화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평화적인 평화 통일 방안을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 정책과 왕건이 추진했던 훈요 10조를 통해서 제2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좋은 사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서의 지역 감정과 이념 대립, 그리고 남북 분단의 현실을 우리 태조산과 천안의 오룡쟁주 지세를 통해서 21세기 정신문명 시대를 이끌 우리 한민족의 천손 문화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와 화합의 공생 문화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조산과 고려 태조 완건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